네, 안녕하세요. 업테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애플의 새로운 iOS 16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iOS 16은 현재 개발자 모드만 오픈되어 있고 사용자를 위한 베타 버전은 7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개발자 모드 말고 베타 버전이 오픈하기 전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iOS 16을 며칠 동안 사용해 봤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이 iOS 16이 정말 편리성과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공유성에 정말로 포커싱을 잘 둔 것 같습니다. 15.3, 4 그리고 5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뭔가 달라지긴 했나? 싶었지만 이번에 iOS 16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는 제가 사용해보고 좀 유용하다 싶었던 기능들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좀 자세한 그리고 iOS 16의 모든 기능들, 모든 변화를 보시려고 하신다면 밑에 저의 홈 사이트 링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이 iOS 16을 통해서 애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M1 칩? M2 칩? 이제야 드디어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이슈가 된 이 잠금 화면부터 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 잠금 화면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먼저 이 조그만한 디테일도 바뀌었어요. 원래 언락이 되면은 여기 언락이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없어졌고요. 이 잠금 화면도 설정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그 애플워치처럼 설정이 가능하죠. 새로운 잠금 화면을 설정하시려고 하신다면 가장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사진, 사진 셔플, 그리고 이모지 같은 것을 선택하신 후에 커스터마를 하시면 됩니다. 이 네모난 화면 안에 총 4가지의 위젯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그만 것들은 총 4개가 추가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총 2개로 인식이 되죠. 위젯의 종류는 날씨, 시간, 알람, 그리고 주식,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캘린더나 홈, 배터리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기들의 배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베타 버전이 출시되고 좀 더 개선이 됐을 때는 이렇게 굳이 내려서 핸드폰의 배터리 잔량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위젯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계와 날짜 같은 경우에도 커스터마가 가능합니다. 눌러주시고 서체 및 색상도 설정이 가능하죠. 이 설정 가능한 범위, 이것은 정말로 뛰어난 것 같아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잠금 화면의 모든 디테일을 설정할 수가 있죠. 잠금 화면을 바꿔주시려면 똑같이 꾹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배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잠금 화면의 디테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젯이 여기 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원래는 위에 있던 이 노래 컨트롤러, 영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알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로 올려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iOS에는 라이브 액티비티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음식을 배달시켰거나 아니면 택시를 불렀을 때 그 음식 또는 택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바로 이 하단에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우버 또는 우버 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이 됐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따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따로 설치를 하지 않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솔직히 나중에 정말 이 iOS가 출시된 다음에 적용이 되는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잠금 화면을 풀 때 사용되는 페이스 아이디 또한 조금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봐야지 잠금이 풀렸었죠. 하지만 이렇게 가로로 봐도 이제는 잠금이 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 때문에 그런지 이것은 애플의 아이폰 13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플이 이번에 iOS 16을 준비하면서 공유성 그리고 편리성에 정말로 집중을 잘했구나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자 기능이 좀 특별해졌는데요. 먼저 문자를 하나 보내볼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잘못 보냈어. 그러면은 꾹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문자를 이 사람한테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 다음에 전송 취소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돼요. 이 이펙트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낸 문자를 편집하거나 전송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iOS 16 또는 아이패드 OS 16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15분 안에 그 행동을 취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문자 기능을 보고 있는 김에 다른 기능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카메라 어플입니다. 카메라의 능력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기능들이 정말 많이 추가되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카메라를 쭉 들고 보고 계시면 자동으로 텍스트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 텍스트는 바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찾아보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번역도 가능하죠. 그리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바로 전송을 해야 된다 하신다면 사진을 하나 찍어 주신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을 눌러주면 딱 진짜 이것만 보낼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배경을 싹 다 지워버리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이것만 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플의 프로세서가 정말 뛰어나서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라이다 스캐너가 있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모드에서 찍힌 사진들이 조금 더 잘 적용이 되지 않나 싶어요. 사진을 편집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 바로 사진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효과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 편집된 사진은 원래는 복원만 가능했지만 그냥 컨트롤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능이 추가되었죠. 날씨 어플도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내용도 정말로 디테일해요. 와, 바람 측정, 강수량, 일몰, 기압 정말로 다양하네요. 이 iOS 16을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이 기능은 진짜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집중 모드입니다. 이 집중 모드는 원래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금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만 설정하고 또는 그냥 우측을 내리고 바로 눌러주면 되죠. 수면 모드도 내가 설정해 놓은 알람 또는 수면 시간에 따라서 그때 자동으로 켜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기능들이 이번에 정말로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 따로 집중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집중 모드를 따로 사용자화 시킬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집중 모드 이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릴렉스로 해볼게요. 이것도 다 설정이 가능해요. 색상도 설정 가능하고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할지도 설정이 가능하죠. 집중 모드니까 파이어! 이 부분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는 항상 알림을 받겠다 라고 설정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에는 내가 이 어플에서는 항상 알림을 받아야 된다 라고 설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정말로 신기했어요.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잠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요. 잠금 화면을 풀어주시고요. 쭉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설정해 놓은 그 다양한 잠금 화면들이 있죠. 여기서 중앙에 보시면 모드가 적혀 있어요. 이 중앙에 있는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화면으로 바꾸면은 릴렉스로 갈 거고요. 이걸로 가면은 방해금지 모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집중 모드로 평상시에 핸드폰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죠. 원래 이 모드를 바꾸시려면은 우측 상단을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원하던 그 집중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쉽게 잠금 화면에서 바로 설정이 가능하죠. 이 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금 화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배경화면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집중 모드에서는 어떤 배경화면을 보겠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릴렉스 모드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배경화면 선택을 했고요. 이 모드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이 페이지만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배경화면에서만 안 보이는 거지 원래 설치해 놓은 어플들은 옆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다 볼 수 있죠. 애플이 이번에 iOS 16을 통해서 사용자를 위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그거는 정말로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기능은 바로 이 건강 어플인데요. 이 건강 어플은 원래 애플워치를 사용해야지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애플워치가 없어도 이 핸드폰만으로 어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만을 통해서도 모든 건강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 오늘의 액티비티,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일어섰는지 그런 것도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정말로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능은 바로 이 투여 중인 약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재 투여 중인 약을 추가할 수 있죠. 여기에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약을 추가할 수도 있죠. 애플에 따르면 사용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스캔하고 추가했을 때 과연 이 약과 다른 약이 매칭이 잘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까지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어플 자체가
영어가 기본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스캔을 했을 때 조금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점차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애플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애플의 그 공유성, 쉐어링하는 프로그램은 정말로 뛰어나요. 애플끼리는 정말 뛰어났죠. 하지만 애플이 삼성이나 다른 윈도우스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나는 애플이니까 애플끼리의 공유성을 정말로 더 업데이트 시킬 거야. 라는 부분을 이번 iO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iOS 16을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이 기능은 좀 쓸만한데? 오,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능들을 좀 보여드려 봤고요. 근데 이 기능도 있던데 이 설정은 어떻게 하지? 라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댓글을 나중에 봐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좀 더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